안녕하십니까.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.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인인 탄소를 배출시키는 데 있어서 이걸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슨 큰 불법 행위라도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 안에 문제는 있습니다. 사고 파는 탄소 배출권, 캡 앤 트레이드, 오늘의 이슈입니다. 네, 박형경 기자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캡 앤 트레이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지구 온난화,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이죠.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을지 그 총량을 먼저 정해놓고요. 그 총량 안에서 필요하다면 기업들이 이 탄소 배출권을 서로 거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. 그래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.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. 네, 이 캘리포니아주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들 기업 중에는 탄소 배출을 좀 많이 하는 기업도 있을 테고 반대로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. 이런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퍼밋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무료입니다. 그런데 퍼밋을 받아도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요. 이 양을 만약 초과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 퍼밋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 하면 이 탄소 배출을 상대적으로 적게 해서 그 양만큼 채우지 못하고 여유분이 생긴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으로부터 퍼밋을 살 수 있고요. 또는 아니면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3개월에 한 번씩 이 펄밋을 경매에 붙이는데요. 그 경매에서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각 주별로 이런 캡이 있는데 상한선이 있는데 이 회사는 10, 이 회사는 9까지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데 여기는 10을 받았지만 한 8 정도만 해도 되는 데고 여기는 9를 받았지만 한 12 정도를 배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남는 거 한두 개를 이렇게 팔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. 경매를 통해서 한다니까 좀 생소한데 여하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? 네,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 말씀하신 대로 캡 앤 트레이드에서 캡은 상한선,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. 그리고 이 매년 조금씩 이 상한선을 줄이게 됩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펄밋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. 그리고 또 반면에 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런 재정 혜택이 생겨나는 셈입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비싼 돈을 주고 이 펄밋을 사기보다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. 그 돈을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어떤 투자를 해서 하면 네. 되겠네요. 네. 여하튼 이 캡 앤 트레이드 이거를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지난 2012년부터 이 캘리포니아주가 캡 앤 트레이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해서 시행해 왔는데 원래는 2020년이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지사, 브라운 주지사가 이 연장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요. 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지난주에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당연히 브라운 주지사는 곧바로 서명을 했고요. 네. 그래서 이 캡 앤 트레이드 프로그램은 오는 2030년까지 10년이 더 연장됐는데요. 1990년과 비교해서 탄소 배출을 40% 줄이도록 이렇게 법이 확정 지어졌습니다. 근데 말이 40%지 사실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. 네. 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캡 앤 트레이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겁니다. 네, 이런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0% 탄소 배출 줄인다. 쉽게 말하면 공기 오염을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다. 네.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이 대기가 지금보다 한 2배 깨끗해진다.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. 네. 여하튼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유럽에 가서도 파리 기후협약 미국은 안 해. 그거 다 거짓말이야. 안 해.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무슨 소리냐. 우리는 더 스트롱하게 하겠다. 좀
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에 맞서서 오히려 이 기후변화 싸움을 이끌겠다는 의도입니다. 그리고 이 가장 강력한 이런 캡앤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리더로까지 지금 떠오르게 됐습니다. 네. 여하튼 그래서 이 환경을 개선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겠다라면 뭐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려요. 네. 그런데 그 안에 논란이 있다. 이게 네, 또 무슨 맞습니다. 얘기입니까? 사실 뭐 이 환경 보호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해야지라고 의견을 내실 겁니다. 네. 송봉우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당연히 해야죠. 예스. 네, 아마 이를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의견일 겁니다. 그런데요,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? 이 환경 보호를 하는 대신에 네. 이 송봉우 앵커의 주머니에서 네. 매달 40달러가 빠져나간다 하면 네. 그래도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까? 한 달에 $40요. 네,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무조건 예스도 아닙니다만은 또 무조건 노 할 수도 없고 네. 과연 그 돈이 제대로 쓰일지 소위 말하는 뭐 월짓한지 그걸 좀 따져볼래요 저는 그럼. 네네. 사실 이 2015년에요. 캘리포니아주 이 가솔린 도매업체들이 이 캡앤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신들이 져야 할 부담을 모두 다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에게 떠넘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아 그래서 제 주머니 40불 얘기하셨구나. 네.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자들은 이 갤런당 11센트씩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. 지금 현재도요? 네네. 아, 이 포함이 돼 있어요? 네, 맞습니다. 갤런당 11센트가 포함이 돼 있는데 상당히 지금 그래도 남가주의 가솔린 값은 좀 싼 편이거든요? 네, 사실 지금 3달러 밑으로 평균 가격은 내려갔는데 네. 그 만약에 캡앤트레이드 프로그램이 시행이 안 됐다면 네. 지금보다 더 싸진다는 얘기죠. 아, 그러네요. 네. 그럼 이게 뭐 시행되면 이제 더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네. 여하튼 뭐 그래서요. 네, 이제 10년이 더 연장되면 앞으로 가솔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지게 되는데요. 이게 뭐 캡앤트레이드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또 탄소 배출을 줄일지 아니면 못 줄일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가솔린 가격이 나중에 얼마로 오를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단언할 순 없습니다.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이 입법 분석 사무실은요. 오는 2031년까지 적게는 24센트에서 많게는 갤런당 73센트까지 가솔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와, 지금보다 갤런당 73센트라면요. 네. 아까 저한테 여쭤보신 $40 한 달에 전 더 될 거예요, 아마. 네. 제가 하루에 60마일 타거든요. 아, 네. 하루에 무조건 미니멈 60마일. 그러니까 한 달이면 저는 갤런당 73센트면 굉장히 돈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네. 저같이 출퇴근에 롱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타격이 정말 크겠는데요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요. 만약 일주일에 15갤런의 가솔린을 쓴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11달러, 지금보다 11달러를 가솔린을 이제 사는데 더 써야 되는 겁니다.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15갤런 쓰거든요. 네. 그럼 일주일에 11달러 더 내면 한 달에 40불이 아니네요. 44달러네요. 네, 44달러를 더 써야 되는 계산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. 네.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오는 1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솔린세가 12센트 인상되지 않습니까? 그런 그 인상되는 가솔린세까지 합친다면 최고 85센트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거의 한 달에 50달러를 더 쓸 수도 있다고요? 네.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12센트 오른다 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운전자들 부담이 커지겠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네. 만약 최고 85센트까지 이게 가솔린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그 여파는 정말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요. 캡앤트레이드 프로그램이 단순한 그 환경 보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돈 문제가 돼버렸다.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. 당연하죠. 저도 계속 말씀하실 동안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정말 이렇게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까지 캡앤트레이드가 그런 과연 효과적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. 늘 그렇듯이
어느 한적이 반드시 100% 좋은 것만은 없는 모양이네요. 네. 처음 이 얘기 들었을 때는 참 너무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. 이제 예,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그렇다고 반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. 정도가 됐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앞서 박현경 기자가 저에게 물었죠. 환경 보호해야 합니까? 할 때 저는 yes 대답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바로 제 주머니에서 한 달에 40불 이상 나간다고 해도 그렇습니까? 라고 다시 물었을 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. 그리고 계산도 했습니다.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적지 않은 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. 이게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매일 부딪히는 관점의 차이입니다. 또 기업인과 환경론자들이 항상 부딪히는 이해관계입니다.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? 오늘 순서 마칩니다.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